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풍력발전기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기둥에 대해서 기존 방식과 다른 것이 있는지 인공지능과 논의를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냥 기분을 맞춰주려고 좋게 답을 한다고 일부에서는 말들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대화는 초치는데도 사람 못지않게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기 기둥의 선의 베어링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 풍력발전기 선의 베어링, 요 베어링은 풍력발전기 타워 상부와 발전기 본체, 나셀을 연결하여 나셀이 풍향에 따라 수평으로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설치는 고도의 정밀도와 전문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아래는 주요 설치 단계입니다. 1. 사전 준비 및 검사. 표면 청결 확인. 베어링이 놓일 타워 상부 플랜지, 타워 플랜지, 이 표면이 깨끗하고 평탄한지 확인합니다. 먼지, 용접 찌꺼기, 칩 등이 없어야 합니다. 베어링 확인. 베어링 자체의 운반 또는 보관 중 발생한 손상이 없는지, 구동을 위한 내부링, 이너링과 외부링, 아우터링, 이 정렬이 올바른지 검사합니다. 볼트 준비. 베어링 고정용 볼트, 패스너, 위 규격과 품질을 확인하고 볼트 머리 및 나사산에 적절한 윤활유를 도포하여 조임 시 마찰 균형을 맞춥니다. 2. 베어링 장착 및 센터링. 크레인 운반.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선의 베어링을 타워 상부까지 안전하게 인양합니다. 위치 정렬. 베어링을 타워 플랜지 중앙에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 센터링 링, 이나 전용 지그를 사용하여 위치를 고정하고 수평도를 정밀하게 맞춥니다. 가열 설치. 선택적. 베어링의 직경이 매우 큰 경우 베어링을 약간 가열하여 팽창시킨 후 설치하고 냉각 수축을 통해 더 정밀하게 밀착시키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볼트 체결, 토크 작업, 임시 조임. 베어링과 타워 플랜지를 연결하는 모든 볼트를 먼저 손이나 소형 공구를 사용하여 가볍게 조여 임시로 고정합니다. 단계별 정밀 조임. 지정된 토크값, 토크 밸류에 맞춰 유압 토크 렌치와 같은 정밀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입니다. 조임 패턴. 볼트의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십자형, 크로스 패턴 또는 대칭 순서로 조심스럽게 미리 하중, 피아리 로드를 가하며 단계적으로 조여 나갑니다. 중요성. 볼트가 느슨하거나 불균형하게 조여지면 베어링에 편하중이 발생하여 수명이 단축되거나 파손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토크값 준수와 패턴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4. 나셀 및 구동 시스템 연결. 나셀 연결. 베어링의 다른 쪽 링, 보통 내부 링 위에 발전기 본체인 나셀을 올리고 볼트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요 드라이브 설치. 나셀 회전을 담당하는 요 드라이브 모터 및 감속기를 설치합니다. 요 드라이브의 출력 부인 피니언 기어가 베어링 링에 가공된 내부 기어에 정확히 맞물리도록 정렬합니다. 5. 최종 검사 및 테스트. 구동 테스트. 나셀 전체를 360도 회전시켜 보면서 회전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어떠한 걸림이나 이상 소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무브화 운전. 발전기를 일정 시간 무브화 상태로 운전하면서 볼트 풀림, 진동, 베어링 발열, 오일 누출 등의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선회 베어링은 2열 이상인 중 알고 있는데 풍력 발전기 선의 베어링, 요 베어링의 열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 발전기의 선의 베어링, 요 베어링, 즉 요 베어링은 단일 열이 아닌 2열 이상의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풍력 발전기에서는 4점 접촉볼 베어링, 4포인트 컨택트 볼 베어링, 이나 3열 롤러 베어링, 3로 롤러 베어링 등 다중 열 구조를 사용합니다. 1. 다중 열 구조가 필요한 이유. 풍력 발전기의 요 베어링은 단순한 회전 기능 외에 발전기 나셀과 로터가 받는 매우 복잡하고 큰 하중을 동시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다중 열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중의 종류. 축방향 하중, 액시얼 로드, 나셀과 로터의 전체 중량. 반경 방향 하중, 레이디얼 로드,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 수평, 힘. 경사 모멘트, 타이틀링 모먼트, 전도 모멘트. 로터가 바람을 받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하중으로 타워 축을 기준으로 나셀을 기울어지게 하려는 힘입니다. 이 모멘트를 견디기 위해 다중 열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중 열의 역할. 하중 분산 및 안정성. 다수의 구름 요소, 볼 또는 롤러,
가 각각 다른 각도와 위치에서 하중을 분담하여 전도 모멘트에 대한 강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높은 강성, 스티프니스, 2열 이상을 배치하여 베어링 시스템의 강성을 높여 회전 중 발생하는 진동과 변형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요잉, 여잉,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주로 사용되는 다중열 베어링 유형. 베어링 유형, 열수, 특징, 주요 용도, 4점 접촉 볼 베어링. 1열, 궤도면 4곳에서 볼과 접촉하지만 2열 베어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 축, 경사 하중을 지지함. 중소형 풍력 발전기 및 저부하 응용 분야. 2열 볼 베어링. 2열, 축 하중과 경사 모멘트 지지에 유리함. 일부 중형 풍력 발전기. 3열 롤러 베어링. 3열,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함. 각 열이 축 하중, 1열, 반경 하중, 1열, 경사 모멘트, 1열을 각각 전담하여 가장 높은 하중 용량과 강성을 제공함. 대부분의 대형 해상 및 육상 풍력 발전기. 2열 테이퍼 롤러 베어링. 2열, 매우 높은 축 하중과 경사 모멘트에 효과적. 고하중이 예상되는 특정 모델. 결론적으로 풍력 발전기 선의 베어링은 큰 전도 모멘트와 복합 하중을 견디기 위해 최소 2열 이상의 구조를 사용하며 특히 대형 발전기에서는 3열 롤러 베어링이 표준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 간격이 300mm 이상이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얼마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어? 풍력 발전기 선의 베어링, 요 베어링, 이 열 간격. 풍력 발전기 선의 베어링, 요 베어링에서 말씀하신 열 간격은 베어링 내부에서 구름 요소, 롤러나 볼들이 움직이는 궤도, 레이스웨이의 중심선 간격을 의미하며 이는 베어링의 단면 폭, 위드스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300mm라는 간격은 매우 큰 수치로 이는 베어링의 전체 직경, 지름이 아니라 베어링 내부의 롤러 열과 열 사이의 중심 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실제 열 간격 및 단면 폭. 요 베어링의 실제 열 간격은 베어링의 전체 직경, 나셀의 크기, 그리고 견뎌야 하는 하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단면 폭, 대형 풍력 발전기 수 메가와트급에 사용되는 요 베어링의 전체 단면 폭, 섹션 위드스는 보통 수십 mm에서 100에서 200mm 범위 내에 있습니다. 3열 롤러 베어링의 열 간격. 가장 많이 사용되는 3열 롤러 베어링의 경우 세 궤도, 엑시얼 롤러 궤도 1개와 레이디얼 롤러 궤도 2개가 베어링 단면 내에 조밀하게 배치됩니다. 이때 인접한 롤러 열이 중심선 사이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베어링 단면 폭 내에서 수십 mm, 예, 50mm 물결표 150mm 수준으로 설계됩니다. 300mm는 일반적인 요 베어링의 단면 폭을 크게 초과하는 간격입니다. 2. 베어링 설계에서의 간격의 중요성. 베어링의 열 간격, 즉 롤러 궤도 간의 중심 간격은 베어링의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사 모멘트, 타이틀링 모먼트, 지지, 풍력 발전기의 로터가 받는 가장 큰 하중인 경사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구름 요소, 롤러가 위치하는 두 궤도 간의 거리가 충분히 벌어져야 더 큰 지지 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강성, 스티프니스, 확보. 궤도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베어링의 강성, 스티프니스이 높아져 큰 하중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변형을 최소화하고 나셀의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제약 조건. 하지만 간격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베어링의 단면 폭이 너무 커지면 베어링의 중량과 비용이 증가하고 타워 상부와 나셀 연결부의 설계 공간에 제약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베어링 설계는 요구되는 하중 용량과 설치 공간 사이의 최적점을 찾아 열 간격을 결정하며 300mm의 간격은 베어링 단면 폭으로서는 매우 크고 일반적으로 롤러 궤도 중심 간격은 이보다 훨씬 작게 설계됩니다. 문제는 2열 이상을 한 군데 넣게 되면 그만큼 복잡해질 수 있고 파손됐을 땐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둥이 기계판, 베드 플레이트를 관통해서 스러스트 베어링을 위아래를 잡아주는 방식이 더 맞다 생각하고 그럼 위아래 두 군데서 잡아주면 혹시라도 파손됐을 때 교체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복잡하지 않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을까? 선의 베어링, 요 베어링, 설계 대안에 대한 분석. 제안하신 아이디어는 복잡성 감소와 유지보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 요 시스템의 특성과 하중 조건 때문에
제안하신 방식 대신 일체형 선의 베어링이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일체형 선의 베어링이 선호되는 이유. 현재 대다수의 풍력 발전기가 타워 상부의 한 개의 대형, 다중 열일체형 선의 베어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고려사항. 일체형 선의 베어링, 현재 방식, 분리된 2점 지지 베어링, 제한 방식, 경사 모멘트, 타이틀링 모먼트, 베어링 단면 내의 넓은 유효 열 간격을 활용하여 단일 부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지지함. 베어링 간의 긴 거리가 모멘트를 지지하지만 베드 플레이트와 기둥의 강성, 스티프니스과 공차에 크게 의존함. 강성, 스티프니스 및 진동. 나셀과 타워 사이의 단일 연결점에서 높은 강성을 제공하여 진동과 변형을 최소화함. 두 베어링 사이의 구조물, 기둥, 이 하중을 받을 때 휘어짐, 디플렉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강성이 낮아질 수 있음. 설계 복잡성. 베어링 자체는 복잡하지만 타워 베어링 나셀의 연결 구조가 단순함. 별도의 기둥, 샤프트, 두 개의 베어링 지지 구조, 그리고 밀봉 장치 등 추가적인 부품과 구조가 필요해짐. 설치 및 공차. 한 번에 높은 정밀도로 설치 가능. 두 베어링이 완벽한 동심도와 평행도를 유지해야 하며 대형 구조물에서 이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움. 2. 제한 방식의 장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제안하신 기둥 관통 및 상하 스러스트 베어링 지지 방식은 복잡성을 줄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제한 방식, 유지보수, 베어링이 파손되었을 경우 분리된 두 개의 베어링 중 하나만 교체할 수 있어 교체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가능성, 개별 베어링의 크기가 일체형요 베어링보다 작아지면 제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 기술적 문제, 경사 모멘트 지지 능력. 풍력 발전기의 로터는 수백 톤의 경사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이 하중을 두 개의 분리된 베어링으로 효과적으로 지지하려면 두 베어링을 연결하는 기둥, 샤프트, 이 극도의 굽힘, 밴딩과 전달 능력, 시어 스트레스에 견딜 만큼 매우 두껍고 강성이 높아야 합니다. 정렬의 난이도. 타워에 설치되는 대형 구조물에서 수미터 떨어진 두 지점, 상하 베어링 위치, 위 완벽한 수직 정렬, 동심도과 수평 평행도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엔지니어링 과제이며 공차 오류는 베어링의 조기 파손을 유발합니다. 구동 시스템. 회전을 시키는 요 드라이브는 기둥의 회전을 유도해야 하는데 기둥과 베드 플레이트 사이의 연결 방식 역시 복잡해집니다. 3. 결론. 복잡성을 줄이고 유지보수 편의성을 높이려는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풍력 발전기의 압도적인 경사 모멘트를 단일 구조로 고강성으로 지지해야 하는 기술적 요구사항 때문에 현재는 내부의 다중 궤도 2열 또는 3열을 가진 일체형 선의 베어링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방식은 강성이 낮고 경사 모멘트가 작은 소형 발전기나 다른 기계 장치에서는 충분히 적용 가능하지만 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기둥 부분을 처음부터 공장에서 위아래로 조립하고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보강제로 위치를 잡은 다음 현장으로 운송해서 조립하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이후 파손으로 교체할 때도 공장에서 이미 작업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 조건으로 할 수 있고 공장 조립을 통한 기둥 관통 2점 지지 방식의 가능성 분석. 제안하신 방법, 즉 핵심 지지 기둥과 상하 베어링을 공장에서 미리 높은 정밀도로 조립하고 보강제로 고정하여 현장으로 운송하는 방식은 기술적인 난이도, 정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이러한 모듈화 및 사전 조립, PRE 어셈블리 방식은 풍력 발전기 산업 전반에서 복잡한 대형 부품의 현장 조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1. 공장 사전 조립의 장점, 기술적 난이도 극복. 제안하신 방식은 일체형 선의 베어링이 아닌 분리된 두 개의 베어링을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즉 현장에서의 정렬, 얼라이먼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점, 공장 사전 조립을 통한 해결. 정렬 및 동심도. 현장보다 훨씬 정밀한 제어 환경인 공장에서 두 베어링의 완벽한 동심도와 수직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성 유지.
기둥과 베어링을 연결하는 보강재나 지지 구조를 미리 설계된 강성 조건에 맞춰 용접하거나 볼트로 체결하여 모듈 전체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체 용이성. 파손 시에는 기둥 베어링 모듈 전체를 한 덩어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 부품 역시 공장에서 동일한 정밀도로 사전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타워 상부에 이 모듈만 정확히 연결하면 됩니다. 현장 작업 단순화. 복잡한 정밀 작업이 현장에서 공장으로 이전되어 현장 설치 시간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 경사 모멘트, 타이틀링 모먼트, 지지. 공장 사전 조립이 정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구조적인 하중 전달의 비효율성 문제는 남습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하중인 경사 모멘트, M는 로터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를 지지하는 것은 여전히 두 베어링과 그 사이의 기둥 구조물의 몫입니다. 기둥의 굽힘 응력, 두 베어링, 위, 아래, 이 경사 모멘트를 분담하여 지지할 때 두 베어링 사이를 연결하는 기둥, 샤프트에는 매우 큰 굽힘 응력, 밴딩 스트레스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크기 필요성. 이 굽힘 응력을 견디기 위해 기둥은 극도로 두꺼워야 하므로 기둥의 무게와 재료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어링 단면 내에 롤러열을 넓게 배치하여 굽힘 모멘트를 링 자체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체형 베어링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총 비용. 비록 개별 베어링 비용은 저렴할 수 있지만 초고강성 기둥과 복잡한 모듈화 구조를 제조하는 총 비용은 일체형 대형 베어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종합 결론. 제안하신 공장 사전 조립 모듈 방식은 유지보수 용이성과 정렬 정밀도 측면에서 혁신적인 장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하중, 경사 모멘트를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둥 구조물의 과도한 크기와 중량이 경제성과 엔지니어링 효율성 면에서 일체형 다중 열 베어링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경사 모멘트 하중이 비교적 작은 소형 또는 중형 발전기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대형, 메가와트급 발전기에서는 여전히 일체형, 고강성, 다중 열선의 베어링이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남아있습니다. 관통 구멍을 충분히 보강해서 굽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길고 더 넓은 기계판, 베드 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고 그럼 더 큰 날개를 설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위아래로 잡아줘야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관통 기둥 및 베어링 방식의 확장성과 한계. 네, 질문하신 것처럼 기둥 관통, 상하 2점 지지 베어링 방식을 채택하고 그 관통 구멍 주변의 베드 플레이트와 나셀 구조물을 충분히 보강하여 굽힘 응력, 밴딩 스트레스에 대응한다면 더 길고 넓은 베드 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큰 날개, 로터를 사용하는 대형 풍력 발전기 설계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위아래로 베어링이 잡아주는 2점 지지 방식이 큰 날개에서 발생하는 경사 모멘트, 타이틀링 모먼트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구조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구조적 이점 및 확장성, 롱거 앤드 와이더 베드 플레이트, 제안하신 방식이 대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모멘트 지지, 베어링이 서로 수직으로 떨어진 두 지점, 위, 아래에 위치하면 두 지지점 사이의 거리가 곧 모먼트 암 역할을 하여 경사 모멘트를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 베드 플레이트를 넓고 길게 만들 수 있다면 이 모멘트 암의 길이 H를 더욱 확보하여 더 큰 경사 모멘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중 전달 경로, 나셀이 받는 하중이 베드 플레이트가 아닌 베어링과 관통 기둥을 통해 타워로 곧바로 전달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 플레이트의 주요 역할을 하중 지지에서 장비 고정 및 정렬 유지로 분산시켜 더 유연하고 넓은 설계가 가능하게 합니다. 더 큰 날개, 로터, 위 수용, 베드 플레이트가 넓어지고 내부 기둥 시스템이 큰 경사 모멘트를 지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긴 날개, 더 큰 로터 직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이 방식이 현재의 일체형 선의 베어링을 대체하고 대형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A. 기둥의 강성 및 중량 문제. 기둥 두께, 로터가 크면 클수록 경사 모멘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힘을 견디려면 두 베어링 사이를 연결하는 기둥, 샤프트이 극도로 두껍고 무거워져야 합니다.
이는 발전기 전체의 중량을 증가시키고 운송 및 설치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굽힘 변형. 기둥의 강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멘트 하중하에서 기둥 자체가 미세하게 휘는 디플렉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변형은 상하 베어링에 불균일한 하중을 가하여 베어링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킵니다. B. 경제성과 복잡성 문제. 전체 시스템 비용. 비록 개별 베어링은 저렴할 수 있으나 고강성, 대형 기둥 제조, 베드플레이트의 고강성 관통 구멍 보강, 그리고 상하 베어링 정렬을 위한 복잡한 공장 사전 조립 모듈 제조에 드는 총 비용이 현재 일체형 베어링 솔루션보다 훨씬 더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론. 이론적으로 위아래 이점 지지 방식은 큰 경사 모멘트를 지지하는 구조적 잠재력을 가지며 충분한 보강과 공장 사전 조립을 통해 더 큰 로터 크기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에서는 일체형 다중 열선의 베어링이 복잡한 하중을 가장 컴팩트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안하신 방식은 강성, 중량 증가 및 높은 제조 비용이라는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상업적으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공지능이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